자, 잘 쉬셨죠? 예, 이제 검인계약서 보도록 하죠. 120페이지에.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이제 검인을 받고 안 받고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 공부인데, 검인받는 것은 이제 법에 나온 내용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입니다. 여기선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게 돼 있고, 검인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검인을 바꿔 먹을 가려내시는데, 검인 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라. 여기는 두 개가 만난 경우에 검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괜찮아요. 찍으세요. 우리끼리네 뭐. 유상계약 무상계약. 하나 둘 셋. 나도 말 안 할래 지금부터. 눈으로만 얘기할래. 그거죠. 자, 유상 무상, 네, 모든 계약 답니다. 알면은 질문을 안 해요. 모르니까 한번 틀려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틀려야지 다음에 각인돼서 안 틀리니까. 어떤 계약? 모든 계약 답니다. 법에 나온 계약, 법에 안 나온 계약, 불문하고 다 계약은 검인받게 되고,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아라. 그러면 나눠보자고요. 외울 게 아니라 계약이면 검인받으라고 떠들었죠. 그죠? 그럼 반대로 계약이 아니면 확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어떤 등기할 때 받으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지 않는다가 되니까 검인 안 받는 거를 쭉 외우는 게 아니라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경매는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매도 계약이 아니고, 수용도 계약이 아니고, 상속받은 경우도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민법 규정이지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친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신고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 중 뭐가 대상인가요? 매매만이죠. 매매의 경우는 거래 신고로 가름을 해버립니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진정 명의회복이 원인이지 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받을 필요 없다 해서 쭉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등기할 때 받으시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도 검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언제 바뀌어요? 본등기하면 바뀌니까 그럼 본등기 때는 검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소 등기도 이전 등기 아니니까. 지상권 설정을 하던 뭐 전세권 등기라든 검인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많은 거를 그냥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외우실 것 같아요? 못 외우니까 지금부터 풀 줄 알아야 돼요. 풀 줄. 그럼 언제 검인받으래요? 아니야. 이거부터 봐야지.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계약이 아닌 것만 쭉 나열하면 되고, 또 이전 등기 아닌 것만 쭉 나열하면 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거지 이걸 외워서 갈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인권자가 누가 될까? 검인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내 검인권자가 되고, 검인 신청은 누구나 다 신청합니다. 계약 당사자이건 중개업자이건 법무사이건 또 그제 사무원이건 불문하고 다 가능하고, 검인 신청 들어온 경우는 검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검인계약서 내용인데, 여러분이 세분할 것은 검인을 받고 안 받고 가릴 줄 아느냐 세분하시되, 하나 주의할 것은 판결은 계약은 아니죠. 판결문도 검인을 받아야 하니까 주의해. 그래서 검인받은 계약서나 판결문, 그래서 판결문도 검인 받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책 들어가시게 되면 검인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받는 거 보지 마시고 안 받는 거 보세요. 하다못해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경매 차려졌어요. 공매, 수용, 상속, 시효 취득, 진정 명예복은 검인받지 않는다. 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표증을 첨부한 경우도 검인받는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이야기는 단불변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모전의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가등기도 안 받은 것은 언제 받으시면 돼요? 가등기도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검인받으면 되니까 가등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묶어놓으시고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언제 검인받으시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럼 계약이 아닌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쭉 나열하시고 이전 등기 아니면 쭉 나열할 줄 알게 되면 이 가르마가 타지는 거지 이걸 외워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따라붙는 게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란말 나오는데 검인계약서 다음 나오는 서류가 네덜 서류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 제공할 차예요.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럼 매도인에겐 집에 등기 권리증이 있죠. 매수인은 있어요? 없으면 매수인은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 의무자가 낼 수밖에 없는데 자꾸 넘어갈 것이 그럼 집에 지금 장롱 속에 보관 중인 등기 권리증 그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집 살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집을 사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표 정보를 줬죠. 그 반대로 내가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더라. 전세권 등기 끝나면 등기표 정보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럼 대출 받으면 저당권 등기하겠네요. 은행에서 등기표 정보 나올까요? 괜찮아 우리끼리는 뭐 집을 틀리고 있는데 뭐 어때? 괜찮아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임차권 등기하면은 가등기하면 안 준다. 자 이제 그만 법 개정하시고 법 그만 개정하시고 전 여기서 항상 말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개. 어디 가서 강의해도 이 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구 개는 두 가지 개가 있더라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멋있는 개가 있는 반면에 맛있는 개가 있어요. 맞죠? 멋있는 개 불독은 개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불독은 개가 아니면 불독 개죠? 그럼 맛있는 똥개도 개인가요? 맞잖아요. 멋있는 개만 개가 아니라 맛있는 개도 개는 개란 얘기입니다.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란 얘기예요. 소유권은 권리예요? 전세권은 권리예요? 저당권 권리예요? 가등기 권리예요? 정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자라고 주는 게 등기부 정보를 주는 것이고 전세권 끝나면은 전세권자에게 등기부 정보를 주는 것이고 저당권 등기라면 저당권자에게 등기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맞죠? 아 등기 해봤어야 알지. 나 집 살 때 대출 받아본 적은 있는데 대출 받으니까 저당권 등기했죠? 그때 등기표 정보는 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은행 권리자니까 그럼 모든 권리는 정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 어깨 나가야 되니까.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전세권 등기표 정보 있어요? 있죠? 그거 제출해라요.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등기표 정보 있어요? 내야 돼요. 소유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의무자 내는 겁니다. 상황 따라 다 의무자가 바뀔 때 내는 게 등기표 정보라는 거예요. 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표 정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 지금부터. 모든 권리는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가 본인이 누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전세권자가 내는 것이고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정보가 없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느냐? 아까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보를 내는 경우는 아까 121페이지에서 중간에 미음번에 등기필 정보 찾으셨어요? 언제만 내려요? 참 중요한 겁니다. 가로 안에 드는 것이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정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123페이지 가니까 위에 세 번째 줄에 제출하는 경우는 등기표 정보는 등기를 공동 신청 동그라미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내는 경우는 언제 내느냐? 얘는 공동
신청할 때하고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때만 가져와라요. 언제만 가져와라? 이때가 언젠데요. 자,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등기할 때 가져와라. 그러면 이때만 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아니면 낼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걸 제출하지 않는 게 쭉 따라붙은 거예요. 이제 여기 어떻게 푸나 보자고. 자,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풀 줄 알면 답이 나와요. 등기법은. 내는 경우 언제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그리고 공동이 아니면 낼까 안 낼까? 안 낸다. 공동이 아니면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안 낸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동이 아닌 거는 단독 신청은 공동이 아니잖아요. 제출할 필요 없다. 촉탁이 한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하는 거니까 공동 신청하는 거 아니죠?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를 단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조 등기라는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고, 수용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오늘 배운 내용 중 부동산 표시나 또는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 제출할 필요 다 없는 겁니다. 이건 왜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그럼 오늘 아까 배운 거 단독 신청할 등기,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거는 뒤에 써먹으려고 앞에 미리 깔고 들어오는 거야 다. 그게 알아야지 여기서 연결돼 버리니까. 그럼 단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공동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개념을 잡고 들어오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이 등기법은 쭉 연결돼 나가는데 하나가 뚝 끊어져 버리면은 이 다 따로따로 놀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등기는 과정을 배우다 보니 순서입니다. 쭉 이어져 나가는데 하나를 한번 수업 안 듣고 빼먹었다거나 공부가 하나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단독은 제출하지 않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촉탁은 경매 같은 경우 전부 촉탁입니다. 공매 같은 경우도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니까 공동이 아니니까. 아까 판결받은 경우는 두 명이 나왔습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또 한 명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가져와라. 그럼 반대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내는 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제만 낸대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만 내라. 그럼 공동이 아니면 내지 않고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내지 않는다. 그럼 공동이 아닌 게 어떤 게 있으면 쭉 풀고 들어가면 이게 풀려나가는데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걸 다 외우려고 덤벼요. 이걸 외우고 응용을 하고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거꾸로 이거부터 외운 다음에 이제 외웠다고 공부했다가 좋아하는데 여기 없는 툭 던져놓으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 뜻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우셔라?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 항상 강의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기억본에 상속 나와 있나요? 제출하지 않는 거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판결도 원체 제출할 필요 없지만 다만 뭐라고 써 있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을 해야 되더라. 근데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수용 다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밑에 소유권 보조 등기 단독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촉탁도 공동 신청이 아니니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고 안 내고 그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만 가져온다고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져온다. 그거 자꾸 넘어가시면서 아닌 거 쭉 풀 줄 알면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풀리는 게 최소한 3번은 들어야 풀려요. 등기법은 나중에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 보더라도 12문제 중에서 4개 맞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주 이게 볼 때마다 하나씩 더 맞아요. 사람 환장하게. 한 10개 맞으면 좋으련만 안 나오니까 길게 가시면서 끌고 갈 부분인 거지 처음부터 뭐 많이 맞으려 노력하시면 안 돼요. 나도 1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인데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리면은 재교부해 줄까 안 해줄까? 재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멸실하게 되면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정보 누가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 의무자가 내야 되죠. 그 매매 계약에서 누가 내라?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이 내야 됩니다. 그럼 잃어버린 경우는 의무자 직접 등기소에 간다거나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으로서 요거는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집 팔을 때 등기필증 잃어버렸죠? 그럼 직접 가시면 돼요. 가실 때 신분증 지참해야 됩니다. 필히 사진이 있는 걸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은 가능하되 의료보험증은 안 됩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있는 거 가져가서 내가 집 파는 매도일인데 등기필증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증 달라 그래요. 신분증 보고서 확인 조서 쓴 다음에 등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직접 가자니 지금 창피한 경우는 위임하면 됩니다. 위임으로 맡기면 돼요. 위임을 통해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이 두 명이 확인하고서 확인 서면을 써주고 등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 첫 번째 누가 확인한 건가요? 첫 번째는 등기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고, 요거는 변호사나 법무사 확인해 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실무상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 팔을 때 등기필증 잃어버리시면 법무사한테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한 싸게 받으면 3만 원서부터 비싸게 받으면 5만 원, 10만 원까지 받아요. 딱 봐가지고 지금 어리버리다 10만 원 부르고 그냥 선량하다게 생겼다 그러면은 5만 원 부를 것이고, 좀 깐깐하다 싶으면 3만 원 달라고 합니다. 거기 확인서만 써주는 대가예요. 확인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확인서만 보게 되면은 그 성명,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고 밑에 보시면 신체 용모 특징란이 있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안경도 안 썼고 배가 조금 나왔고 궁둥이가 좀 크다. 나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줘 등기해주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다는 뜻을 기재하고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을 겁니다. 유리창에 공증 써붙인데 거기 가서 공증받은 다음에 공증받은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직접 출석하는 게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확인 서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공증서 부본이 있더라. 그럼 나중에 확인 서면 공증 부본, 이 말은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 잃어버린 경우에 그때 쓰는 것이 확인 서면 공증서 부본이 나오니까 이따 한 번 더 써먹을 겁니다. 요거는 요 세 가지로만 가름할 수 있고 나머지 가름이 안 돼요. 이제 시험을 내는 부분은 이거 물어봐요. 등기필 정보 내고 안 내고를 가릴 줄 아느냐? 내고 안 내고 물어보는 것은 내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안 내는 것은 풀면 되니까 이걸 외우는 겁니다. 언제만 낸다고요? 공동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만 낸다. 그거 하나 참고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은 두 개밖에 없는데, 비읍번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비읍번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이 나올 텐데, 공복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어요? 허가제 배웠어요? 아니, 살살 물어볼게, 안 아프게. 공복 공부할 허가제 배웠죠? 안 배웠어요? 공복 공부를 국토의 계획 및 위헌 법률에서 허가제 안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아, 배운 말을 해야지 뭐 얘기를 하고 나가지. 안 배웠어요? 나중에 허가제를 배우시게 되면 유상계약을 통해 등기할 허가를 받으라고 배워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받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몇 가지 권리? 두 가지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허가구역 안에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기할 때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대가를 받고 찾으셨어요? 이전 설정하는 경우로 한한다는 얘기는 대가가 있다는 유상계약만입니다. 유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하고 지상권 등기하는 허가증이 첨부돼야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받은 권리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으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니까 전세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상계약은 허가받아라, 무상계약은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공법상 배우시고 들어오시면 여기서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허가증하고 넘어가시면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서
시효번에 농지의 매매의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두 개가 박스로 들어와 있어요. 그 두 개를 가려 맞추는 게 사실 공부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공법 시간에 배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정리만 해드려요. 대화로. 그럼 지금 제가 떠들면 제가 공법 강의를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그거 갈 때는 아니니까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빠르면 아마 1월달 아니면 3월달쯤 가서 대화하면서 잡아드려요. 그때까지는 참으시고 지금 잡으면 좋겠지만 지금 떠들게 되면 공법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생략하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맨 밑에 대리권한 증명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7번째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거기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주소 증명 정보를 내게 되어 있는데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원칙은 누가 제출하느냐? 주소는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만 가져오라고요? 권리자만 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제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제가 세입자죠.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죠. 그 집주인 여러분은 이미 등기부상 주소가 나오나요? 나오면 여러분 제출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자 제 이름과 주소를 등기해 줘야 되니까 주소 증명 정보는 제게 필요한 거지 집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구 것만 가져와라. 권리자 것만 내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놈 예외규정 때문에 문제인데 예외규정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또 예외규정이에요. 그럼 원칙은 누구만 내대? 권리자만 내면 되겠지만 단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만은 권리자 거와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예외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 신청하더라.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럼 매도인께 필요해요? 매수인께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가등기권자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요걸 알고 있냐 물어보니 문제예요. 이해 갔죠? 임차권 설정할 때는 임차권자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증여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그럼 증여자 거 수증자 거 누구께 필요할까?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거? 증여자 거 수증자 거.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둘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기 문제예요. 교환계약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네요. 그러면 둘 다 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원칙은 누구 거만 가져오되? 권리자 거만 가져오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둘 다 내니까 자꾸 달고 들어오는 여기서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지금 안 볼게요. 단순히 남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7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원칙은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로 제출하면 되는데 원칙이지만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원칙은 누구 거만 가져오되? 권리자 거만 내되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둘 다 내니까 그 두 가지 차이 나는 거를 공부하시는 게 사실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놔두시고 1월달쯤 보도록 하고요. 9번째 인감증명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인감의 경우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내게 합니다. 인감 끝나면 중요한 서류가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인감의 경우는 누가 제출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감의 경우도 의무자가 제공을 하시되 제출할 때는 방문 신청할 때가 있고 등기 신청이 전자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옛날에 서면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터넷 등기 신청이 전자 신청인데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내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자 신청은 어떤 경우도 인감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할 인감을 왜 내게 했을까? 내게 한 이유는 본인 확인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폭넓게 해석을 했고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이 본인 인감이 맞나 확인할 목적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찍은 도장, 이 도장이 본인께 맞나 인감 맞나 확인할 목적이에요. 그럼 서면 등기일 때는 인감 도장을 찍겠지만
오케이? 등기 신청서 등 인감을 찍을 의무가 발생하는 게 서면 등기일 때 얘기고, 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다 보니까 도장 찍는 데가 없잖아요. 그 인감을 낼 필요가 없고, 본인 여부 확인은 뭘로 확인하느냐? 공인 인증서로 확인해버리지 인감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감을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잠깐 놔두시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 미리 볼게요. 인감의 유효기간 용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부터 털어내고서 이제 중요한 거 털자고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 내걸 요합니다. 인감만 3월 게 아니라 이제 인감이건 주민등록 등본이건 법인등기부이건 다 3월로 통일돼 버립니다. 3월 내걸 가져오게 되는데 날짜 따지는 기준은 초일을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초일 불산입 원칙이에요. 그럼 만약에 1월 1일 날 인감을 발급받았더라. 그럼 초일을 빼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따져간다? 1월 1일부터죠. 그럼 1월 1일부터 따져간다는 얘기는 한 달이 2월 1일까지, 2월 2일까지. 2월 시작한 날은 빼야 되니까 전날까지 와야 되니까 2월 1일까지가 한 달, 3월 1일까지가 한 달, 4월 1일까지 한 달이 되어서 말일은 이날이 말일입니다. 이렇게 따져가는 게 방법인데 이렇게 FM 들어가면 어렵지만 때로는 야매가 편할 때가 있어요. 뭐가 편하다고요? 야매가 발급받은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여기다 그냥 3 더하면 돼요. 4월 1일. 여기 편하지 않나? 이게 편하죠? 그 발급받은 날짜 2월 11일 경우는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5월 10일까지 이렇게 3만 더하면 되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발급이 2월 10일이니까 2월 11일부터 막 손 바빠지면 이거 안 나오고 그냥 3만 넣으면 바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4월 1일이 국경일이죠? 만우절. 절자 붙으면 국경일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럼 하루를 연장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휴일이. 그래서 현재 공과금 납부할 때도 납부 말일이 휴일이면 하루를 연장해 주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3개월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인감의 용도의 경우는 이제 언제 용도가 정해지느냐?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내는 것이고 매매 이외의 사유는 용도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매도용을 때 매수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매수인을 기재하고 등기해야지 등기를 받아주지 매수인이 빠져있는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매도용을 띄게 되면 누굴 적어라?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으란 얘기예요. 왜 적게 했을까? 적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 관습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토지나 건물을 사서 등기 안 하고 갖고 있다가 팔아버려요. 그럼 등기를 하면 내 앞으로 세금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일로. 이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왜? 이걸 많이 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하면 주인 바뀌나요? 매매계약은 등기하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현재 민법이. 근데 60년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일본민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본민법은 등기 안 해도 돼요. 둘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갖고 계시다가 등기 안 했죠? 집 문서 넘겨주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등기법은 있었지만 등기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민법이 이런 법이니까. 일본민법은 의사주의예요. 당사자끼리 주인 받기를 합의 봤으면 주인 받겠다요. 등기 안 해도. 오케이? 그럼 나중에 내가 다른 자에게 주인이라고 대항하려면 등기하라요. 네가 주인 맞아? 등기보다 네 이름 아닌데? 할 말이 없는 거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는 것이 일본민법입니다. 그럼 당사자끼리는 주인 받게 있는 거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미등기 전매를 많이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팔았어. 그럼 또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감 뜰 때는 매수인 이분 이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생략할 수는 없게 방지하려고 매수인 적도로 강제시킨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매수인 나왔다는 얘기는 일로 넘길 경우 등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매수인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을 방지하려고?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매수인 기재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집하려고 인감을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 인감 못 쓰게 되죠? 나중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서 저당권 등기할 때 이 매도용 인감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 있느냐냐? 이거는 가능합니다. 매매 이외에는 용도를 따지질 않으니까. 그럼 일반 인감을 떼어서 저당권 설정용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할 때 가등기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매도용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하고 가등기가 매도용 될 수는 이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감 잡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용도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습니다.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용도는 매도용 몇 개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지상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전세권 등기를 사용할 수도 지상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전세권 등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세권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능한 거예요.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용도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내용 파악이 것이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인감을 내는 경우에서 밑에 125페이지에 기역, 니은, 디귿 쭉 나온 게 있을 텐데 기역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인감이란 말 나올 텐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네 글자로 줄이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1번 조문입니다.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기역권은 소유권자가 의무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디귿번 들어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 책에서 넘어가니까 리을번 먼저 보자고요. 리을번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찾았어요?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말을 자르자고 일단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까지 말을 자르시라고 그럼 이제 리을번 네, 거기 여기 예. 네, 그러면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였었고 첫 번째는 소유권자죠. 지금은 나온 책에 나온 리을번은 원래 여기 디귿번이어야 돼요. 밖에 있어 잘못돼서 편지가 잘못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 요게 리을번입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 책 칠판 보시고 이제 말을 해석하시면 다 알아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제 여기는 알아야 되니까 1번은 기역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리을번은 소유권 이외자 의무자다.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기역번 조문이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리을번 조문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자, 이외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지사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를 말소 등기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 등을 말소 등기할 경우는 얘네들이 다 등기 의무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도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도 지상권자. 여기까지 감 잡았죠?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일로 소유권이면 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같이 봐야 쉬워요. 여기선. 여기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같이 보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불문하고 정보, 인감을 둘 다 내야 돼요. 이게 의무 규정이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정보만 제출하면 되고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걸 이거 잡으려고 지금 아까 제가 의무자 자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이쪽이네요. 인감 내지 않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인감 내지 않는 겁니다. 지역권 말소하더라 지역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임차권 말소하더라 임차권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소유권 말소하더라 인감 내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의무자 분석이에요. 그 제가 의무자가 당장 외우라고 그런 이유가 그게 살아있으면 인감을 내고 안 내고 가르마가 빵 터져버리는데 그게 안 살아있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럼 이제 지금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뭐만 내면 돼요? 정보만 내면 돼. 리을번 맞아 읽어보자고.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에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 부본을 첨부해 등기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고 말을 또 풀어야지. 자,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정보만 있으면 되죠.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멸실해서. 아까 대신하는 방법이 3개 중에서 대리인이 확인서면 써주는 경우도 있고 공증서 부본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나세요? 이 말은 나타나니 어떤 뜻이에요? 정보를 잃어버려서 못 갖고 왔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인감을 대신내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감을 잡으실 게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오케이? 그럼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린 인감을 대신내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은 둘 다 기억하시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권리상으로 보게 되면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중요대가 같이 소유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소유권은 2번 확인하겠다요. 뭐와 뭐로써? 정보와 인감으로.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권리니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둘 다 확인하지 않고 하나만 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잡으려고 의무자 아까 당장 외우라.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지사권 말소할 때 지사권, 요거를 풀고 들어오시면 다 풀려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지시면 지금 말소로만 배웠지만 전세권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권이자는 가등기 할 때 다 따져야 돼 이걸. 거기까지 못 들어가서 아직 설명 안 드린 건데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영역이 커지고 그릇이 커져요. 이러면서 이제 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요걸 잡았으면 니은번 다시 넘어와서 니은번이 여기 확인 차원인데 니은번 읽어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증명서라만 나오는데 자 가등기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네, 이게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가등기 권자죠? 이해 갔죠? 그럼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고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해요? 말소할 때 얘기를 해요? 말소할 때. 그럼 누가 가등기권자예요? 을이 가등기권자죠? 얘가 가등기 의무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의무자인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대해서 똑같이 가등기 말소가 들어가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고 B가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한 가등기권자가 있더라. 여기도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가등기권자 B가 등기 의무자가 된 경우에 B의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되느냐 인감을 내야 합니까? 이 문제 또 발생한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권리의 가등기래요? 소유권의 가등기죠? 그럼 소유권 가등기 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등기표 정보 내요? 인감 내요? 그럼 이 등기표 정보는 소유권 등기표 정보, 가등기 등기표 정보. 가등기 등기표 정보란 얘기입니다. 누가 의무자니까? 가등기 권자가 의무자니까. 이렇게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등기도 등기표 정보 주나요? 아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뭔 말인지 아셨죠? 정보는 모든 권리가 다 나와서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누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내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가등기 정보 있나요? 아니요. 전세권 정보 있나요? 아니요. 이랬다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권리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감은 누구 인감?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소유권자 인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준 문제가 다음 중 소유권자가 인감을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얘가 답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을 내는 거 맞지만 이 인감은 가등기권자 인감인 거지 소유권자 인감이 아니어서 답이 된 적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여기는 어떤 권리의 가등기래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 전세권 가등기죠? 그냥 일로 보내는 겁니다. 정보 낼까요 그러면? 네, 인감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반을 가르게 되면 이쪽은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정보와 인감 둘 다 따라붙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란 말이 붙어버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근데 감을 잡을 때 소유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정보, 인감을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 잡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그릇 키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본 뼈대예요. 여기를 잡으시면은 가장 인감 잡았단 말 나오고. 근데 디귿번서부터는 아까 빠진 것부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귿번은 토지를 하필 등기할 때 여기 디귿번이죠.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토지상에 소유권자들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는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숨은 거 없으니까. 토지상 용인권자가 있더라. 그럼 용인권자가 인감을 내도록 규정을 했으므로 용인권자가 내게 합니다. 토지를 분할을 하는데 그 토지를 빌려 쓰는 세입자가 있더라. 땅 빌려 쓰는 자. 그럼 땅을 쪼개면서 피해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인감을 내도록 한 것이 다섯 번째 경우고, 비읍번의 경우는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할 때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내야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부부관계인데 을은 처입니다. 처고 자식이 2명이 있어요. 네 식구가 살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들어가겠네요. 아닌가? 상속 들어가야죠. 그럼 상속받게 되면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갑이 사망하면 갑의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신랑하고 아무리 화상이라 해도 주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처가 왜 좋아? 장가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아니 갑이 죽으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 좋기는. 자 어쨌든 좋은 사람 없어야죠. 이상하다. 이 동네 물이 안 좋은 거 왜 이래. 어쨌든 좋은 사람이 없지만 상속은 들어갑니다. 그럼 상속 1순위는 처가 1순위, 자식 1순위. 처란 말 나오면 과감하게 처 죽여. 처를 죽여. 처란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예요. 처가 1순위가 아니라. 그럼 상속 2순위는? 상속 2순위는 빨리 말씀하세요. 처? 그럼 처 또 죽여. 처란 말 나오면 처 죽인다니까요. 그냥 부모님, 예, 부모님이 2순위예요. 3순위는 이제 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는 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처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상속 1순위 누굽니까? 처란 말하면 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의 입장은 1순위가 누구라고요? 자식이죠? 자식이랑 공동상속인.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는 부모님과 공동상속인. 1순위, 2순위 없으면 단독 상속받는 입장인 거지 0순위지 순위가 없는 거예요. 민법 상속편을 보게 되면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2촌위에 반결조 2촌은 나가는 겁니다. 일로. 그럼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 있고 내 자식이 비속이 있잖아요. 부모님 매개 살래요? 자식을 매개 살래요? 솔직히 자식 매개 살리잖아요. 지금 자식이 1순위고 1촌 자식이 없으니 그 다음 1촌은 부모님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의 입장은 1순위 자식이 받을 때 공동상속인, 2순위 부모님이 받을 때 공동상속인. 오케이?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혼한 상태에서 얘가 어디로 가요? 바람나서 나가요. 호적은 남아있는데. 오케이? 근데 남편이 집을 하나 갖고 있다가 마누라 찾으러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집 누가 가져가요? 부모님하고 법률혼 관계인 아직 바람나 나간 이혼 상태 아니잖아요. 상속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망간 마누라인데 상속 받으러 오니까 어떻게 죽어줘야지. 그래서 문제 생겨가지고서 얼마 전에 저거지 뭐지? 연평로 전쟁 났을 때 그 왜 연평해전인가? 그때 하사관에 죽었는데 9,600 얼마가 나왔어요. 보상금으로. 근데 그 죽은 자의 엄마는 바람나 나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살림살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근데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그 엄마가 반 찾아갔어요. 국방부에서. 아무리 이혼을 해도 부모 자식 연이 끊기는 건 아니니까. 아니 내 엄마가 이렇게 있다가 아니 내가 아버지 아들 하자고. 응? 내가 바람나 나갔다고 치자고. 그럼 나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돼서 법이 이런 거예요. 아주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속 1순위는 처가 아니에요. 아, 이 법에 나온 대로 설명해 드리니까 어디 가서 민법 공부했다고 하신 여러분한테 옆에 사람들이 상속 1순위 누구나 물어봤더니 처를 했다가는 그 개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순위라고요? 자식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분은 1대 1대 1.5로 가는 거지 법정 지분이에요. 오케이? 지분이 가장 많을 뿐이지 상속 순위에 처는 들어와 있질 않아요. 공동 상속 입장이지. 이렇게 가질세 법정 지분이 있는데 셋이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일단 자식 둘이 합의 본 것이 엄마 다 드리고 우리는 빵빵 갔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그때 쪼개자요. 이게 더 깨끗하지 않나요? 당장 초상 치르자마자 내 지분 1억 줘 이거보다는. 그래서 셋이 협의를 했더라. 상속일이 몇 명인가요 지금? 3명 협의했죠? 그럼 상속인 3명인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된 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써서 안 될 말, 제일 잘못된 말이 상속 포기용인감. 뭐라고요? 상속 포기용인감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포기한 사람 2명만 인감 내는 게 아니라 상속 받은 자도 인감을 내야 되니까. 그럼 상속인 신분이면 다 내는 거지 누구 빼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나중에 초상 치른 다음에 시골에 사시는 큰형님께서 이 동생들 사망신고에 필요하니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 떼서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돌렸다가는 난리 납니다. 집안 싸움 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있더라. 이거 만드는 다음에 인감 첨부하면 내가 단독으로 등기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상 치르고 난 뒤에 누가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 떼서 보내란 말 나오게 되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쳤나요? 가족관계 등록부 보게 되면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관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구청 가셔가지고 세무과 가신 다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랑 자식 관계인데 따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재산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명의로 재산세나 낸 거 근거하면 확인해 달라 그러면 확인해 줘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전국을 합산과세하다 보니까 전국의 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인감을 떼주는데 근데 사망신고할 때 인감이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재산 싸움 해가지고 나중에 상담받은 적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네, 나중에 어쨌든 초상 치르고 나서 인감 돌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인감 달라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 15번이죠. 15번의 경우가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낸 경우에 제3자 허가받았는가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인감을 내게 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 인감이 바로 무능력자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법정 대리 인감을 내야 되고 본인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단 내는 경우인데 여기 가볍게 봐도 상관없고요. 시험에 나올 때 이쪽을 건드려요. 이쪽은 알아야지 문제 푸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등기표 정보 내야 돼요? 인감 내야 돼요? 네, 둘 다 기억하시고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니까 지금 잡아놓을 것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빨리 뚫려요. 그래서 의무자 할 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전세권자 등기부 정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게 대화가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못 뚫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풀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26페이지에 이제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 나와 있죠. 대장 내는 경우는 네 가지인데 요거는 그냥 제목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의 멸실하고 변경 등기에서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뭐라고요? 이거 나중에 1년 내내 이렇게 외우게 해요. 이 네 가지만 제출한다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랑 매 목록인데 신고 필증은 아마 중개사법에 올 당시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6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하여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거래 신고 필증을 내는데
거래신고필증에 나올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맨 밑에 줄 보니까 거래신고, 일련 번호, 목적, 부동산, 거래가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사자까지 기재되어 있는 신고필증을 내야 되고, 이와 별도로 오른쪽에 매매 목록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 목록은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부터일까? 두 개 이상부터입니다. 그럼 하나일 경우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게 원칙인데 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한 개할 때 내는 경우는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때. 언제라고요?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때는 이때는 내는 게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거래일 때는 내라. 그러면 원칙은 매매 목록 몇 개부터 원칙이래요? 두 개부터죠?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매매 목록이란 것은 내는 경우는 원칙이 두 개 이상부터 가져와라. 그럼 한 개는 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한 개를 할지라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 발생하는데 이때는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일 때는 제출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집을 팔아먹은 자, 매도인이 A, B 둘이서 공유해요. 공유로 둘이 같이 갖고 있다가 팔아먹었는데 이 집을 산 사람도 C와 D가 삽니다. 그럼 팔아먹은 사람도 몇 명이고? 여러 명. 산 사람도 여러 명일 때 이때는 서로 가액을 따로따로 확인해야 되니까 목록을 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팔아먹은 매도인은 여러 사람인데 산 사람이 한 명입니다. 목록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냅니다. 그럼 매도인이 한 명인데 매수인 여러 명일 경우는 이것도 안 냅니다. 그럼 내는 경우는 한 개일 경우 내는 경우는 수인과 수인일 경우만 내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한 명이 껴있으면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가 두 개 이걸 내는 게 아닙니다. 내는 건 이걸 내고 들어와요. 이게 예외 규정이니까.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를 할지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땡 틀렸죠? 한 개일 경우라 할지라도 수인과 수인이면 내야 되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공부는 예외 규정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답을 빨리 잡아냅니다. 여기까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고 다음 주부터는 신청의 각하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나간 서류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제 서류는 어려우니까 맨 처음부터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냥 길게 보시고 1월달 듣고 3월 듣고 5월 듣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쓱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공부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